그녀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인 PD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그 노인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솔직히 좀 부끄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 부끄럽다고 생각들을 하는지 몰라요. 노인의 성이 젊은 사람과 노인하고 틀린 게 없거든.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현실이에요. 인간이잖아요. 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노인은 남성, 여성이 아니라 무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안 그래요? 몸이 안 따라줄 때는 조금 젊었을 때하고 틀린 거 보지 생각이나 욕구는 똑같아요. 그 뭐 질문은 지금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도 이른바 기승을 부립니다. 바카스 아줌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불법 하겠습니다. 성매매 영업이 다반사입니다. 매춘이 이뤄지고 있는 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혜 씨 조금 긴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를 꼭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같이 개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 보는 시각에서 주책이다. 저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할 수는 없고 독거노인이나 홀로 된 노인이 많다 보니까 이성을 찾는 본능으로 나가시는데 짝이 없고 또 파트너가 없는 분은 성매매가 간혹 있어요. 그것이 젊은이들의 그 성매매 문화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도 왜 그것이 노인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매매나 이런 것도 옹호하시는 편이신가요? 옹호가 아니라 돌파구가 없잖아요. 복지관도 더 많이 짓고 노인들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 이성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홀로 된 분이 홀로 된 분과 연애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혼도 할 수 있고 요새 항원의 재혼이 많이 늘면 그분들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해주고 자손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대접하는 게 효도가 뭔데요? 효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혼자 되신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원활한 부부관계를 하고 계시지 못한데 이렇게 누군가한테 성교육을 하거나 성상담을 하는 게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는 뭐 애들 키우는 게 내 필살의 목표였으니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많이 외로움을 느껴요. 내 세월이 이제 이 몸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거울이 돼요. 안 겪은 사람이 모르는데 그 외로움과 어려움을 항상 상대방하고 바꿔서 생각을 하면 절실해져요. 행복해 본 사람들은 몰라요.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말로 안 되는 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못하는 상담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의 협조를 얻고 제가 뭐 100% 합니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저 많아요. 저도 기대를 합니다. 항원에 어떤 멋진 노신사가 와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할 거라는 기대. 그래서 얼굴도 화장 이쁘게 했잖아요. 안 이뻐요? 이뻐요. 나는 내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립스틱 짙게 바르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내가 성상담을 하는데 오늘 내가 성상담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금혜 씨.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인의 성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다는 소원. 어이구. 네, 아이고 웬일이야.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성교육사 이금혜와 함께하는 고민 토크.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대한민국의 미인들 다 모이셨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들입니다. 노인의 속마음을 대변해줄 대한민국 대표 할매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까 이 사연을 잘 듣고 같이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내와 각방 쓴 지 7년째입니다. 7년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합방을 할 수 있을까요? 7년 동안 각방 쓴 우리 부부 아직 사랑일까요? 7년 동안 7년 동안 서로 각방을 썼다. 이무적으로 사는 거네. 밥 해주고 일어나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상담 사례 중에 그런 게 한 번 있었어요. 부인이 굉장히 점잖고 남자도 그런데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잘해준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마누라가 딱 이러더니 네 젊을 때 처보다 갖고 뭔 짓 하고 다니고 말이야.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고 추접스럽게 말이야. 뭘 어떻게 해라. 뭐를 더라. 나 그거 더러워서 못한다 이거야. 그렇게 확 나오면서 막 확 집어던지고 여자가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7년간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남자한테 문제가 크게 있는 거거든요. 아내한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별한 지가 지금 15년 됐거든요. 저는 이제 남편이 같이 이제 자는 게 싫어서 항상 뭐해 빨리 들어와 그러면 나 화장실 가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게 싫어서 안 들어가는 거지 무슨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래 시간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안 사랑하는 거는 아닌데 그 성 자체가 싫어서 피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여자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지 대화로서 충분히 사랑을 해주고 애무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흥분하면은 말초신경이 이렇게 ቁ떡해서 하면 그 자리에서 잘 씻게 된다 하더만 그렇지만 여자들은 그게 아주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오니까 그것이 상대적인 남자들이 잘 여자하고의 비율을 못 맞추는다면 성생활은 그 성생활을 길게 가지를 못해요. 이 할아버지의 경우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가능하다고 보죠. 제가 볼 때는 남자도 현명하려면 대화로 우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대화고 대화를 통해서 아쉬운 점을 얘기해서 거기 하나씩 해결을 해야지 어떤 정답이 없어요. 7년 하냐? 7년 두 번, 2714, 14년이 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연을 하나 더 들어보죠. 홀로 되신 아버님께서 생일 선물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해서 사드렸어요. 이후 밤마다 아버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아침이면 매우 아주 피곤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아버님 몰래 스마트폰을 열어봤는데요. 친구들끼리 야동을 주고받고 그러고 계셨어요. 계속 야동을 보시는 걸 모른 척 해야 하나요? 모른 척 해드리는 게 아버님을 위한 길인지 아닌지 지금 너무 헷갈립니다. 며느리 입장인데 어떻게 돼요? 왜 웃으셔요? 아니 야동. 그 야동을 보면서 자기의 그 성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그거 공개를 보면은요. 그 야동을 보는 시간대를 다 모니터를 하니까 12시, 낮 12시 이전이 제일 많아요. 그거는 의외죠. 미실까 그러면 한밤중인 줄 알아요. 근데 이 12시 이전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인이죠. 그러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버님의 그 노인의 성을 이 며느리는 무시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인정하지 노인이 무슨 야동을 보느냐. 젊은 사람이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자, 맞아요. 우리가 쫓아가서 혼을 내줘야 되나? 하면 내가 젊었을 때 어머니 시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는 성을 네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늙으면은 이거 다 그냥 죽는 줄 알았어. 젊을 때 이래가 여자들 멘스가 끝나면은 내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성은 안 죽어요. 내가 질죄를 하고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문을 잠그는 그거지 절대 죽고 이렇게 마음이 그거는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노인네 하면서 노인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절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까지도 절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정을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며느님한테 우리가 가서 혼을 내줄까요? 아버님이 그 동영상 보는 거 당연한 거를 이 며느님 같은 분은 시아버님이 그 야동을 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시어머니를 하나 모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아주 그거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는 한 남자분들도 같이 초대가 같이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성교육 그러면은 오늘도 금혜 씨는 강연에 나섭니다. 그 답을 맞춰보세요. 노인의 성생활은 건강에 해로워요? 아니요. 아니죠. 회장님, 노인의 성은 건강에 좋다. 좋다. 아, 맞아. 여기 오빠들 성생활은 하되 남편하고 짝이 없는 사람은 애인을 만드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꼭 뭐를 해서가 아니라 손을 잡아도 좋고 감정이 통하면 좋아요.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제가 필요하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떤 유명한 작가는 19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며 저를 극찬했는데 말이죠. 어두운 곳에 숨어 사는 불쌍한 CD. 하지만 이런 저를 당당하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콘돔? 이거 하나 구경하셔보세요. 이게 뭔지 알아?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웃긴가요? 그런데 저를 나눠주는 이분의 정체는 혹시 자양강장제 아줌마? 뭔지 확인하나? 처음 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잘 있었습니다. 함수 센터장님입니다. 잠깐만. 바늘 가는데 실 가듯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언제나 등장하는 작은 주머니. 아니 이거 저기 그때 내가 대체 뭐가 들었기에 사람들이 반기는 걸까요? 총무부장 빨리 와. 총무부장. 네. 아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아니 내가 콘돔 네. 그때도 콘돔 한 번 갖고 오니까 되게 웃더라고. 나 이거 처음 봤어. 이 콘돔 참.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직접 구입한 물건들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고 자 요거 딸기 향으로 드릴까요? 뭐 포도 향으로 드릴까요? 딸기 향 좋아요. 딸기 향. 아 요즘에 딸기가 많이 이게 나오는데 포도고. 아주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어요? 아 요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뭔데? 요거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건데 이거든. 여기 나이가 드시면 그 시어머니들이 참기름을 어디다 바르느냐 먹는 데 말고 쓰는 데가 있다. 그럼 이것도 예요. 네 알았어요. 아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봐. 많이 쓰겠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남편한테 사랑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당하게 선물을 나눠주는 금혜 씨. 똥을 봤는데 왜 웃어야 돼? 하나 받아보시고. 받는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도 이 콘돔이 좋다. 예. 선물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얼굴 빨개지죠 뭐 어때요? 한번 써보면서 봐. 써보고. 알았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난리요. 네. 네. 내가 산타 할아버지야. 여기 내 보물 창고인데. 젊은 사람 좀 더 줘요. 이 집에는 둘 애기 낳았기 때문에 특히 더 필요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더 달라고 아우성. 요거는 좀 향도 있고 두께가 얇은 거인데 요거는 좀 싸구려야. 싸구려인데 아니 나보다 더 가격차가 있나 봐요. 진짜 많이 주시네. 야근하라고 바빠가지고 뭐 밤에 볼 시간도 없는데 진짜 필요해. 완전히 필요해.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이즈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또 사이즈도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이도 맞아야 되고 두께도 맞아야 되고.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해 그러면 이게 가져가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어. 아니야 똑같은 제품 둘씩 있으니까 그게 다 달라. 써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기가 딴 거 말고 콘돔만 써봐요. 예. 그런데 이거 왜 나눠주나요? 제가 콘돔을 보급하는 거는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노인이 되다 보니까 성이라는 것이 노인의 또 다른 문제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성병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콘돔은 꼭 필요해요. 유쾌하게 콘돔을 하나 주던 이금혜 씨. 차분한 모습으로 상담 준비에 나섭니다. 어떤 고민을 가진 의뢰인이 이곳을 찾을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려운 거를 모셨네? 예. 42년생이시네요? 예, 42년생 4월 1일이에요. 가족이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따로 있어갖고 저 혼자 아들이에요? 있어요. 배우자는 몇 년 전에 안 계시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33년 전에 나갔어요. 33년. 그럼 혼자 33년을 혼자 사신 거네요? 예. 그러면 33년을 혼자 살았는데 왜 이제 재혼을 하실 생각을 하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밤에 혼자 텔레비를 보면 그 이상한 텔레비가 가끔 나올 때 보면 잠깐만. 그 이제 야한 영화들. 그걸 보셨어요? 예, 그 가끔 보면은 이제 내가 나머지 세상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도 즐기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야동을 보면 뭐 느끼시는 게 있어요? 예. 마음이 나도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남자가 사랑만 해준다면 성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예. 이게 이제 질이라는 건데 이제 여성은 남자는 자극을 받으면 고민을 의뢰한 사람은 70대 노인입니다. 어떤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70이 넘으니까 부부 생활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이 거부감이라는 거는 각방을 쓰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이제 젊어서는 굉장히 경력이 좋았어요. 그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주 누가 말하면 만점이나 마찬가지였었는데. 만점으로? 그게 이제 언제까지 그러셨던 것 그것이 같아요? 한 7, 8세 되면서 조금씩 이게 감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기 힘드신 줄 알지만 그걸 꼭 집어내면은 이게 문제가 있으신 그렇죠. 건가요? 아니면 부인이 옆에 안 오는 게 문제인가요? 나의 이제 가 문제죠. 근데 참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문제를 그래도 이렇게 상담을 하실 생각을 하셨고 또 해결을 하실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제 무슨 비약 이런 건 사용하고 싶지도 않고. 비약 나쁜 물질은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이 있어요. 이 보이 하는데 노인의 성생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주책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주눅 들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을 키워놓고 노년은 내 생활이다. 그래야지 자식들 재인식을 하지. 왜 눈치를 보나요? 다 키워준 부모인데요. 절대 당당하셔야 됩니다. 노인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적 욕구. 하지만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성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노인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